남들 모르는 어려운 얘기? 보다 전문가시잖아요. 안녕하세요. 아이디 부동산 권상환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효연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예. 오늘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네. 네, 여지껏 계속 소송 얘기만 하다가 네, 오늘 제가 저에게 필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유튜브를 보나 이런 데 보면요, 부동산 계약 시 주의할 사항 뭐 이런 거 엄청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전문가도 모르는 전문가 얘기 이런 거 한번 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김포지가 그 조정 지역에서 빠졌어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집값이 1억씩 오른 거예요. 네. 그래서 계약금을 넣으신 분들이 중도금 날짜가 있는데 그 전에 중도금을 쏜 거죠. 네. 매도인 입장에서 해지를 할 수 있냐 물어보시는 거죠? 어떨 것 같으세요? 해지할 수 있다. 기간을 중점에 두신 거네요. 중도금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지켜서 넣어야지 미리 넣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인가요? 그렇죠. 그럴 것 같죠. 되게 신기한 게 그럴 것 같은데 또 법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손을 들어준 적이 있어요. 판사님도 왜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사실관계가 굉장히 그럴 만한 사실관계였던 거죠. 그럴 만한 사실관계?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갑자기 금액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렇죠.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당사자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액이 막 오르니까 매도인이 해지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살짝 넌지시 해지 의사를 비추니까 겁이 나가지고 중도금 시기도 아닌데 넣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분쟁이 생겨서 법원에 간 거죠. 법원에서 볼 때는 그 시가가 올랐다는 그 사정은 당사자가 계약을 할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보호할 수 없다는 거죠. 계약할 당시에 당사자는 이 계약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의사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유지를 하려고 했고 구속력을 두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엉뚱한 사정이 발생해가지고 계약을 해지시키려고 하는 매도인을 보호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매수인이 중도금을 조금 미리 넣었지만 당초에 너희는 원래 계약을 하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계약을 구속하려고 하는 그 매수인을 이기는 걸로 해서 유지를 시키는 걸로 그때는 결론이 났던 거예요. 네. 굉장히 많이 폭등한 사건. 예,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합리적이다 생각이 드네요. 판사님이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 있죠. 이게 꼭 이 얘기가 아니더라도 중도금을 미리 넣지 못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특약사항에 중도금을 미리 그 지급 시기에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중도금을 이 지급 시기 전에 넣어도 효력이 없다. 이런 내용을 넣어두면 좋죠. 매도자 입장에서도 건물값이 이렇게 뛸 거라고 예상을 못했으니까 그런 특약도 안 넣었을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을 유지시켜줘야 된다는 판사님의 판결이. 근데 만약 금액이 아주 미미하게 올랐고 계약을 해지시켜도 큰 무리가 없었을 것 같으면 또 뭐 상황이 바뀌었을 수 있겠죠. 제가 가계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이제 뭐 계약서를 쓸 때 가계약금이라고 넣지 않습니까? 가계약금,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10억이야. 그러면 통상 계약금은 10%니까 1억 일 거고, 그럼 가계약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계약금 10%. 가계약을 넣었을 때 변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지를 했을 때, 그럼 배액상환이라는 게 조항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배액상환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가계약금이냐 아니면 원래 계약금이냐? 계약금이냐? 그거는 가계약금을 넣었을 당시에 계약의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해졌는지에 따라 달라요. 딱 일률적으로 가계약금만 넣기 때문에 가계약금만 배액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가계약금을 넣을 당시에 약정서에 뭐 가계약금 얼마, 계약금 얼마, 일시, 장소, 호시까지 다 정해져 있다고 하면 가계약금만 넣어도 배액은 계약금까지도 배액을 상환해야지만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부동산에서 가계약금을 넣었을 때 그냥 구두사항만 넣지 않고 문자를 계약서 형식 정도의 문자를 보내요. 서로 양 당사자한테. 그래서 일시랑 장소나 이렇게 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계약금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잔금, 중도금, 일시까지도 다 정해진 거라면 그때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계약금까지 배액을 해야 되는 거죠. 가볍게 구두상으로 딱 하고 내가 계약금 일단 가계약금 넣을게요. 뭐 100만 원. 그죠. 좀 더 생각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조금만 넣을 수 있잖아요. 확정적이지 않은 의사로. 그랬을 경우에는 가계약금만 넣고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계약 내용이 계약금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계약 내용이 중요하군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면 대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다 정하신 상태에서 가계약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저희 중개사님 중에서 질문사항이 좀 있었어요. 이제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뭔가요? 계약 작성 시 부동산의 실수로 내용을 잘못 기재한 상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부산 면적이나 부가세의 유무 이런 거를 잘못 기재를 했어요. 그래서 매수자가 모두 이제 발견을 못하고 서로 계약서를 끝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그 후에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매도자 측에서 잘못 기재된 걸 발견한 거예요. 뭐 이럴 때 이런 걸 수정할 수 있는 합의가 안 됐다는 거죠. 합의가 안 된다는 거죠. 수정할 때. 사실 근데 합의가 된다면은 그냥 깔끔하게 수정할 수 있겠지만 합의가 안 된다면은 그거는 사실 법적 분쟁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부동산의 잘못이. 그렇죠.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부동산 중개인한테 중개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형사적으로도 물을 수 있는 거고요. 민사적으로. 대화는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쓰는 걸 잘못 쓴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착오를 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둘 다 착오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 의사가 동일했던 걸로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1이라고 생각했는데 2로 적은 경우에요. 그럼 둘 다 1이라고 적었기 때문에 수정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법원으로 가더라도 둘 다 1로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면 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는 둘 다 착오했기 때문에 1이 맞아라고 얘기하는 경우로 결론이 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부동산들이 그런 증거 자료를 항상 잘 명시를 해놔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녹음을 한다거나 중요하죠. 뭐 이런 거를. 그리고 만일에 그런 녹음 상황이나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그런 정황들에 대한 입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요. 부동산 계약할 때 꼭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 혹시 특약사항 같은 걸 좀 잘 적어 놓으셔야 되는데요. 특히 뭐 부동산 뭐 매매도 있고 임대도 있겠지만 임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 적을 수 있죠. 현 시설물 상태대로 뭐 이런 경우 적는데 현 시설물 상태가 어떤 건지 특정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떼갈 때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특약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으시는 게 좋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현황 같은 거를 좀 사진이나 뭐 영상 이런 걸로 남겨놓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증거 자료라고 하는 것은 녹음, 뭐 이런 것들, 녹음, 사진, 영상, 문서.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뭐 녹음을 밝힐 필요는 없는 건가요? 당사자 사이에 녹음을 할 때는 밝히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증거가 됩니다. 근데 우리 둘이 얘기하는데 저기 제3자가 여기다 녹음기를 몰래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건 범죄예요. 부동산은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 자리에 같이 있을 경우에 굳이 내가 밝히지 않아도 녹음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는 그 대화자에 속하지 않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거기다 녹음기를 두고 옆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두 분이 대화하는 걸 녹음하는 거예요. 그건 범죄입니다. 감청, 도청. 내가 그 대화자에 속해 있을 때는 녹음해도 됩니다. 일단 모든 계약은 증거 자료가 되게 중요하고 아까도 잘못 표기, 착오라고 하죠. 그 경우에 그 착오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니까 녹음을 하거나 정확하게 표시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더 좋은 주제로 한번 또 연구하도록 하고요. 모든 부동산 계약이랑 또 소송에 관한 모든 부분은 여기 자막이 있어요. 우리 변호사님이 직접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아이디 변호사 권상환 대표였습니다. 김명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